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1번째 시간으로 갑진편인데요. 일간 간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갑진일주, 마지막으로 간목일간이 이 지는 임묘진 봄이잖아요. 그 봄에 태어나면 어떤 또 오행이 필요한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목하면 천간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글자기도 하죠.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목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좀 최고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옷 중에서도 최고의 옷은 갑옷이라고 하죠. 또 오징어 중에서도 아주 최고 맛있는 오징어를 우리가 갑오징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간목일가들은 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간목일간들은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고서에 이르기를 간목, 참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참여한다는 건 어때요? 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곱게 이렇게 뻗는 형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일간 하면 어때요? 좀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곱게 뻗은 그런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일간은 뭐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그런 곱게 뻗은 큰 나무를 간목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상으로는 우리가 곡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게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성질, 그 다음에 구불곡자죠. 이렇게 옆으로 뻗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곡직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이 같이 해야 될 덕목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인. 이건 어질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일간들이 간목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큰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림목.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소나무나 전나무나 또 이 통량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집 지을 때 대들보로 쓰는 기둥이 아시죠? 통량목 같은 큰 나무를 우리가 간목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간목 특성으로는 우리가 네 글자로 인우자간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렸죠. 인우자간.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강하고 또 좀 고집이 센 사람,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간목하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큰 나무에 해당되고, 또 간목일간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사주 감정 하러 오신 분이 간목일간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쭉 그려져야 된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다 아시는 거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어때 우리가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나무 잎할 색깔이 초록색이죠. 뭐 초록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어때요? 간, 담을 말하죠. 쓸개.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우리가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그 다음에 신경계통을 말합니다. 신경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목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자, 첫 번째,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대체적으로 목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상으로는 어때요? 뭐 간질, 갑자기 그 거품을 물고 이렇게 몸이 부르르 뜨는 현상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뭐 뇌졸중, 또 파킨슨병, 그 다음에 이 파킨슨병이 또 심해지면 치매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일반 감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두 번째, 갑진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갑진하면 어때요? 갑목이 어떤 진토를 보고 있으면 가장 안정된 모습이요. 진 안에는 어때요? 무계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서 어때요? 적당한 수분도 있고 또 나무가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토가 진토지요. 그래서 갑목이 진토를 보면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갑목은 진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진일주는 우리가 이제 백호살에 해당되죠.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강한 추진력,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호를 준 사람들은 어떤 그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일제 백호살을 두면 어때요? 백호가 형충을 당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 고서에는 혈광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혈광사. 근데 혈광사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에 물려가서 피를 흘린다는 그런 살인데, 요즘에는 호랑이에 물려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혈광사보다는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극단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일제 이렇게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형충을 당할 때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목국토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라고 했죠. 음양이 다르면 정재죠. 편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인 없는 돈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재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일지에 편재를 둔 사람들은 일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렇게 편재를 둔 사람들은 어때요? 좀 똑똑하고 승부사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일단 죄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승부사 기질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 편재를 준 사람은 일단 이렇게 일정한 봉급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편재를 준 사람들은 직장 생활로는 좀 만족이 안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지 편재를 준 사람들요, 사업가가 많습니다. 일단 사업을 해야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지 편재를 준 사람들 일단은 일지만 놓고 볼 때는 사업가 명조다.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지지에 재가 있으면 이거 철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부친에 해당됩니다. 남명도 부친도 같이 해당되고 여명은 이렇게 심호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우선순위로 보면 남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일지에 이제 재는 철하고 보고, 일지에 관은 여명의 경우 일지에 관은 또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관지에서 이성 관계를 한번 보면은 이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했죠. 배우자. 그래서 남명금에 처 자리에 일단은 처가 있다는 것은 처복이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재성이 처기 때문에 일단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처일 수도 있고, 또 일단 좋은 처를 얻게 된다.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은 부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부친하고 이렇게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또 많겠죠. 또 아무래도 부친이 이렇게 편재를 보고 있다는 것은 또 능력 있는 부친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남명의 경우에는 일단 처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는 갑진은 갑을목은 일단 지지로 가면은 인묘진 봄이죠. 봄. 그래서 이거는 계절로 보면 봄이고, 이거는 인묘진, 이것도 같은 봄이죠. 그러니까 일단 인묘진은 같은 것은 어때요? 로광새라고 했죠. 로광새. 그래서 갑진은 쇠지에 해당된다. 새라고 하는 것은 록
최고 높은 데가 왕이죠. 그 다음에 요 전이 이 녹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가 쇠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 자리에서 바로 한 단계 밑에가 쇠지죠. 그 쇠지도 결코 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고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어때요? 이제 그 나무가 꽃 피어서 열매 맺고 단풍잎을 맺는다고, 단풍이 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때요? 어떤 시인은 그 단풍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는데, 결코 단풍도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나쁘지 않잖아요. 단풍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지에 놓여 있어도 결코 약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보면 이제 그 최고 경영진에서 물러나서 어떤 이사직 정도 되겠죠? 이사. 조금 이제 한 발짝 물러났지만 그야말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이제 그 12운성이 되겠죠. 그래서 쇠지에 있어도 뭐 그 왕보다는 못하지만 결코 이렇게 그 에너지가 약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은 그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된다. 십이운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계절로 우리가 십이운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천간으로 가불목은 지지로 인묘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절에 해당된 거는 동절에 해당되면 우리가 같은 계절은 인묘진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계절은 우리가 노광세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간목을 놓고 보면 나하고 같은 인묘진 있죠? 이거는 녹광세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 계절, 반대는 신유술이죠? 이렇게 반대 계절은 이렇게 절태양이 됩니다. 절태양. 그래서 나하고 같은 거는 노광세,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전생, 봄의 전은 해자축이죠? 전생. 그래서 해자축은 생이니까 생욕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봄 다음에는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병. 그래서 이거 사오미는 병. 그래서 병사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양간일 경우에 이렇게 계절로 찾아보는 방법이 아주 용이하다. 그럼 음간일 경우에는 일단 양간만 알면 음간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간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양간이 결정이 되면 음간은 이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양간이 생일 때는요, 음간은 사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무조건 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 음간은 무조건 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면 음간은 무조건 양지가 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요. 생사, 사생, 그 다음에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묘지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 이렇게 무조건 이 양간만 알면, 이렇게 양간만 알면 음간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그 12운석을 찾을 때는 양간을 기준으로 먼저 찾고, 음간일 때는 이렇게 예, 생사, 역병, 대세, 묘양, 노강, 절대를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자꾸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진은 아까 해봤죠? 갑진은 우리가 쇠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지는 뭐가 될까요? 음가니까 대세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을지는 돼지. 그러니까 양간일 경우, 음간일 경우 이렇게. 을지는 없지만 어때 진월 을목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8글자 중에서 총 사령부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감정할 때 월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이제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갑진은 지장간에 진토의 그 같은 기운은 무토죠? 그리고 무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전달의 어떤 전 계절의 그 기운을 응축해서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럼 임묘진 보면은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에 응축된 기운은 자잖아요? 그럼 자가 천간으로 가면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전 계절. 그러니까 진 전에는 묘죠. 임묘진이니까. 묘가 넘어오면은 묘가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 되죠. 그래서 무계을이 들어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이 지장간을 찾을 때 첫째 봉기는 내 기운, 그대로 내 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기는 진술충미는 그러니까 전 계절을 응축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미래의 기운.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진토를 보면은 재성이죠. 목국도 편재잖아요. 간목이 똑같이 이것도 재성. 그 다음에 간목이 개수를 보면 수생목, 나를 생하니까 인성이죠. 그 다음에 간목이 을목을 보면 같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거. 그래서 갑진일지는 이렇게 일지에 재성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장가를 보면 재성의 마음, 인성의 마음, 비금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럼 일단 재성부터 한번 볼까요? 재성, 무토가 진토를 보면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화는 여름이고 진토는 봄이잖아요. 그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육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임묘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병화 전계절이잖아요. 그 전생 그러니까 생, 욕, 대. 그래서 무지는 돼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성이 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대는 사모관대죠. 이제 출세, 승진을 의미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출세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재성이 대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일단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똑똑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겠죠. 그 재성은 육친으로 보면 남명의 경우에는 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가 어때요? 아주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처덕도 있고 처가 또 돈도 이렇게 잘 벌어오니까 어때요? 좀 여장부겠죠.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친이 능력 있는 부친을 얻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잘 살면 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또 욕심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대로 들었다는 건 일단은 돈 버는 재주는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개수가 진토를 보면 12운성으로 뭘까요? 일단 임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임진. 임수는 어때요? 겨울이고, 임계는 계절로 따지면은 해자축이잖아요. 그게 지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는 봄이잖아요. 후병이니까 이게 임진은 병사묘잖아요. 후병이니까 그러면 이게 묘지가 되겠죠. 묘. 묘는 어때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지는 양지가 된다. 양지. 묘는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양이라는 것은 어때요? 요양하다. 기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그래서 이렇게 일제 12운성으로 양을 준 사람들은 요양하다는 건 어때요?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르다는 것은 이건 이제 교육, 유경, 이렇게 기르다는 건 이제 어떤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 그 다음에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에 양을 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있는 걸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뱃속에서 이렇게 엄마의 어떤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육친으로 말하면 모친이죠? 모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모친이 요양하다. 병약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친이 어때요? 기르다. 그러니까 모친이 뭐 교육계통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유경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할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죠? 할인업. 이렇게 모친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상속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친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겁. 을목이 진토를 보면 갑진을 봐야 되겠죠? 갑진은 아까 쇠지라고 했죠. 그래서 대세는 센 놈이다 그랬죠?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을지는 돼지가 된다. 비겁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비겁이라는 건 형제 자매를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중에서 돼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나와 똑같이 출세한 형제가 있다. 나도 이렇게
나도 능력자지만 이렇게 형제 중에서도 똑똑한 형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째, 갑진일주의 성향으로는, 첫 번째 갑진일주는 그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이고 좀 그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갑진일주들 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진일주들의 단점으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은 좀 부족한 편이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들을 보면 주관이 아주 뚜렷하죠. 그 다음에 갑진일주들은 그야말로 그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이다. 그리고 갑진일주들은 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강한 건 좋은데 융통성은 좀 부족한 편이다. 갑진일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간 간목이 자기 계절 임묘, 진, 월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 것일까? 일단 첫 번째, 일단 봄에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나무가 자라는데 병화가 최고지만 2월달에는 조금 그 춥기 때문에 일단 열기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보다는 못하지만 일단 정화도 무방하다. 두 번째, 나무가 자라게 봄에는 어때요? 나무에 이렇게 막 그 물이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데는 많은 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임수는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수가 필요하지만 임수도 때에 따라서는 무방하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는데 뭐 무토가 있으면 상관없겠죠. 목국토 해주니까. 토가 아무래도 수를 좀 이렇게 기운을 좀 제어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가 자라게 땅은 아무래도 봄에는 천간으로 뭐 기토나 지지로 진토가 유리하겠죠. 뭐 축토도 상관없지만 얼어있는 땅은 화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양토들보다는 음토들이 좀 유리하다. 오늘 41번째 시간으로 갑진 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을사 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